이제 제7장입니다. 환지 방식 사업청이죠. 여기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근데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아주 어려운 사항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오늘 처음 우리가 이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에서 제가 설명한 것만 몇 가지만 채워주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기 조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제가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실판 보시죠. 환지 방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 우리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면 처음부터 환지 방식이라고 계획을 세운다. 환지 방식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면적 3분의 2와 2분의 1 동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의 실시 계획, 조성될 토지 계획을 딱 수립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지는요. 환지하니까 이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바꾸어 준다. 바꾸는 설계가 필요하다. 환지 설계를 합니다. 환지 설계를 포함한 환지 계획을 또 작성을 딱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환지 사업은 자, 시행자 측에서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합니다. 이때는요, 요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은, 이것은 사업, 일단 공사는 끝이 났는데, 받을 환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 아닐 때 안에서 그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준공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검사 받고 나서 검사가 끝이 나면, 이제 바뀐 땅으로 소유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환지 처분해 준다. 환지 처분을 한다라고 이것을 통지하고 공고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이 딱 넘어오고요. 깔끔하게 등기도 촉탁해서 정리를 딱 해줍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은요, 환지 파트니까 환지계획 첫 번째 등장을 딱 합니다. 환지계획. 그래서 환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바꾸는 설계죠. 이것은요, 요 사업의 시행자, 보통 환지면 조합이 합니다. 어쨌든 시행자가 이것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작성할 때 환지계획이 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어떤 뭐 자기들의 어떤 좋은 곳으로 환지하고 또 반대자는 또 안 좋은 곳에 배정한다 등의 어떤 불공정성이 있다 많이 보이니까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했을 때 이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작성한 이 환지계획을 인가를 받게 돼 있다. 이 인가는요. 지방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행정청, 시군구청장. 이때 완전은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지계획을 세울 때 포함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안 씁니다. 첫 번째, 환지 설계한다. 두 번째, 받을 환지 명세가 포함된다. 세 번째, 청산 토지의 명세. 또 네 번째, 채비지나 보르시의 명세가 포함될 것이고, 또 다섯 번째, 입체 환지할 때는 입체 환지 계획과 입체 환지 방법과 그 입체 환지용 토지 명세와 또 기타 토지 부담률 등이 여기에 딱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자, 토지 부담률인데요. 토지 부담률이 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토지 부담률. 요건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토지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평균해서 부담시킨 것이 구역 전체에서 보시면 50%를 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50대여서 안 되겠다 싶으면요. 60%까지 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요. 지정권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노선인데 60을 초과해서 70, 80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요. 원래 원칙은 100% 다 전원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말입니다. 이것이 3분의 2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있으면 초과 부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환지 설계한다. 환지 설계할 때 환지 설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이 기준 많지는요. 보통 모든 기준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환지계획만 지는 그 공정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 법령으로 정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법령을 보니까 환지 설계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토지 부담률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첫 번째 적응 환지한다, 비슷하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요. 늘려서 정환지도 할 수 있고 줄여서 감환지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환지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부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권 필요할 때 강제 부지정도 할 수 있고 또 신청이나 동의를 한다라면요 환지에서 제외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이나 동의에서 환지에서 제외할 때는요 그 토지에 임차인 등이 있으면 임차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나 동의에서 환지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공공시설 용지로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환지할 때는 적응 환지 원칙 적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크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면서 필요 없게 되어진 폐지될 시설은요, 환지에서 제외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환지 대상 토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가니까 채비지 용도로 환지할 때는 집단적으로 크게 형성을 시켜놔야 땅이 잘 처분된다는 또 특징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지 계획의 작성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입체한지입니다. 입체한지. 보통은 다 입체한지 다 합니다. 해서 토지로 환지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자한테 건물로 준다. 입체환지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입체환지 할 때는요,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전입니다.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입체환지 한다라고 그 대상자한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딱 합니다. 이때 입체환지는 원해야 준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통지하면 30일에서 60일 요 사이에 입체환지 신청받는 입체환지 신청받는 기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할 때 20일까지 한번 연장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꼭 해야 입체한지 배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청한다 할지라도 제외할 수도 있다랍니다.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 종전에 토지나 건물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신청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종전 토지나 가치를 평가한 이 금액이 입체 환지용 대상 토지의 제일 최소 면적, 제일 작은 평수 가치의 70% 이하이면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액 평가하는 자가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은요, 제외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신청은 일단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제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체 환지할 때 주택 공급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주택을 한 개 준다. 1주택 공급.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서울시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일 때에는요, 전체 다 줄 수 있다. 가진 수만치 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또 종전에 가진 토지 이 면적이 아주 큰 대토지 소유자이거나 또는요, 종전 그 가격이 최소 대상 평수 가치 이상일 때는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체 환지용으로 배정했는데 남는 게 있더라. 그러면요, 청산당한 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지계획이었습니다. 자, 또요, 환지계획 보시면 환지 명세 받을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공사 끝나고 준다. 것이 원칙인데 공사함과 동시에 당신 이 토지에 대해서 먼저 쓸 수 있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앞으로 장래에 받을 그 환지에 대해서 미리 환지가 되어진 것처럼 이 소유권은 놔두고 사용권만 넘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요 지정을 받으면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두고 사용권만 절로 가서 쓸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럼 절로 가면 그쪽 땅 주인이 있습니다. 그쪽 땅 주인 사용 수익을 못하고 방해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계속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딱 되어졌을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도 넘어가서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비지 용도의 그 환지 예정지 이에 있는 옛날 땅 주인들은요, 처분권도 상실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먼저 지문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해서 착수를 딱 했다. 완성이 딱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요것을 해준다. 환지 처분하고 요것을 통지하고 요것을 이제 공고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이걸 딱 해주면 요 공고일 그 다음날이 딱 되어지면요, 그 다음날입니다. 되어지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요,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모든 권리가 소유권, 기타, 임차권 몽땅 들고 일로 넘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자, 그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된다. 확정되어지면 요 이후에 청산금의 징수와 청산금의 교부 업무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징수하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요, 강제징수할 수 있고, 안 받는다. 안 낸다. 강제징수 안 받는다. 공탁을 할 수 있다. 근데 요 권리도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손을 쉬가 딱 붙습니다. 자, 다 넘어오는데 넘어오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종전토지 위치 때문에 붙어있던 행정상, 재판상 처분 결정은요, 넘어오지 않고 그 토지에 남아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지역권도 행사할 이익이 있으면 그 토지에 남아있고 넘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들을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외에도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환지 방식의 삽입 때 환지기가 포함될 내용 1, 2, 3, 4, 5, 6번 환지 설계, 환지 명세, 청산 토지 명세, 세부지 보류지 명세와 그 다음에 입체 환지용 토지 명세와 방법,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금 명세라든지 환지 예정지 명세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네요. 넘어가시고요. 2번입니다. 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환지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시행자는 너무 작은 토지일 때는요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하거나 또는요 직권 제외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이번에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신청이나 동의에 통해서 제외당할 때는 그 토지의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동의 필요합니다. 또 3번 가시면 지금 토지 대신 건물 준다 이 말인데요. 건물 줄 때는요 입체 환지는 원해야 줘요. 신청을 반드시 받고 신청한 자만 입체 환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강제로 못 줍니다. 집은요. 또 4번 가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요 인가받죠. 인가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질문 X죠. 보시고요. 항상 땅을 바꿀 때 가치를 평가합니다. 종전 토지는 가치가 나오는데 앞으로 개발되어진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한 가치 추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확정하는데 평가협의회 심의 전에 먼저 감정평가를 먼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받은 후에 감정평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평가협의회 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먼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가볼까요? 환지계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환지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인가 신청 등 할 때 인가 신청 전에 먼저 일반한테 공람을 해서 의견 수렴을 다 합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이런 공람을 할 때 나온 의견이 타당할 때 반영하게 됐겠죠. 항상 2번 맞습니다. 3번 자, 시군구한테 환지계 인가받는데 모든 시행자 아니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3번 질문 X네요. 자, 또요 늘리거나 줄여서 환지할 수도 있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환지는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환지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1번 답 바로 나오네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할 때 인가받지 사전 검토가 아닙니다. 1번 바로 X입니다. 그럼 그 밑에는 쫙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4번 보시면 자, 신청을 받아서 항상 입체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청 받습니다. 입체안지는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5번을 가보시면 자, 1번 환지 계획은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번 질문 큰 문제 없습니다. 2번 조합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관할 시군한테 인가받는다. 맞죠? 비행정청 시행자 조합 포함되니까 인가받습니다. 관할 시군한테. 2번 맞습니다. 3번 가시면 환지에서 제외당한 자한테는요 시간을 기일을 정해서 사용 수익을 금지하게 합니다. 이사 가라 이 말 되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을 하지 아니하게 기일을 정해서 당신들 비우고 이사 가세요 이렇게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라고 합니다. 했고요. 자, 5번 보시면 이 넘어올 때 해당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설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가봅니다. 토지 부담률 설명이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6번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획적으로 맞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예언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환지 계획구역 안팎에 연결되는 너비 25m 이상의 간선 도로는요, 해당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 지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티귿 지문이 원래 X였어요. 자, 우리 토지부담 산정법 비율은요, 50% 넘을 수 없다가 원칙인데, 50% 초과 60%까지는요, 인정받으면 된다. 근데 60 초과해서 70, 80은요, 전원 동의 필요한데 이제 3분의 1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지문, 티귿 지문 이제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토지부담은 70%까지 부담케 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만 부과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지문도 맞는 문장입니다. 맞고요. 리얼 가시면 인정받으면 60%까지다 해서 리얼 지문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티귿과 리얼은 맞는 문장이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체크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법 바뀌 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자, 토지 부담률 산정 공식이 시험에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환 빼기 10분의 보 빼기 10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 안에 보시면요, 딴 건 다 미끼입니다, 미끼. 환지 계획구역 총 면적이 보시면 120만 제곱미터, 시행자 무상기속 토지 면적 보시면 20만 제곱미터, 보르진 면적 보니까 60만 제곱미터, 시행자 무상기속 토지 20만 제곱미터 빼보십시오. 그러면 100 빼기 100 하면 100분의 60 빼기 20 하면 40 곱하기 100% 40%가 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환 빼기 10분의 보 빼기 10입니다. 그래서 기타 채비지라든지 청산 토지 명세는 다 미끼 상품입니다. 다 빼버리고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입니다. 자, 보시고요. 8번 가보시면요, 환지 계획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필지별 환지 명세 계획서에 포함됩니다. 받을 환지 명세 포함됩니다. 자, 또요, 이번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만 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획은 장관이 정하는데 이때만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요의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 질문 통과하시고요. 4번 가시면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 가시면 항상 요 가격 평가할 때 토지 평가에 심의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 전에 미리 감정 평가를 먼저 한다는 순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5번 맞네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갑니다. 자,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설명에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자, 우리 환지 계획의 인가는 비행정청일 때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1번 X죠. 2번 가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2번입니다. 환지 계획의 내용이 바뀌면 변경 인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 줄 것을 원해서 돈 준다. 땅이 남죠. 아주 이 사업을 해서 좋은 상이다. 그래서 토지 대신 돈을 준다라는 것은요, 이 사업을 권장하는 좋은 상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 없다. 좋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입니다. 땅 안 받고 돈 달라. 이건 뭐 그렇게 해라. 아주 권장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번 가시면 자, 우리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임차인입니다. 우리 임차인이 있는 땅에서는요, 마음대로 신청 통해서 지가 빠져나간다. 못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외하지 못한다. 해서 3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에서 빠져나갈 때는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포함되어야 된다. 임차인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돈 띄어먹고 해외로 그죠? 이사 간다 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집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하면요, 임차권자 등은요, 환지 예정지로 가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소멸이 아닙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X네요. 5번 가시면 환지 계획에서 제외한 그 옛날 흔적은요,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24시에 끝날 때 소멸된다. 24, 다음 날은 땅 주인이 바뀌고요. 그 24시에 종진 흔적이 없어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음 날 빼야 됩니다. 5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 10번 가보십니다. 개발사업 설명에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질문 바로 X네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전에 먼저 감정평가한다 했습니다. 1번 X고요. 2번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모든 사항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지목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안 한다 포함됩니다. 자, 3번 가시면요, 입체 환지 받으면 땅에 있던 권리가 건물로 다 이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체 권리의 상실이 아니고 땅에 있던 권리가 입체 환지 받은 아파트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질문 X입니다.
4번 가시면요. 자, 우리 종전 토지에 보시면 이제 당신들 청산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세요 할 때는요. 적어도 30일 이상 시간 두고 나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아니고요. 방해물, 불법적으로 증거해서 무단 증거해서는 바로 불법 무가촌일 때는요. 무가촌입니다. 이때 주구형 건물일 때는 말입니다. 주구형 건물 무가촌 철거를 하는데 나가세요 하는데 자, 청산당한 자를 내보낼 때는요, 30일 전입니다. 근데요, 무가 판자촌을 내보낼 때는요, 60일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에 청산금 받은 자의 이 사용수익 정기는 30일 전. 그런데 무가 장애물 철거는요, 주거용은 60일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청산당한 자의 토지의 사용수익 정지 30일 전에 통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5번 가보시면 자, 환지 예정지로 가보니까 내가 쓸모가 없더라. 그러면요, 임차인들 권리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청구하면서 내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땅 주인이 못 주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달라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1번 가보십니다. 입체한지 나왔습니다. 통해서 무엇이냐? 입체한지일 때는 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입체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는 또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외 기준 2번입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의 최소 가치 평가한 금액이 제일 작은 분양평수, 제일 작은 면적, 제일 작은 아파트의 70% 이하일 때는 제외당할 수가 있다. 50%나 70%입니다. 이번 X네요. 그런데 종전주택을 소유한 자는 신청을 할 수가 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통지하고 공고한다. 4번 질문 나왔습니다. 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이 입찰 신청 받는 기간이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럼 7번 입찰한지 잘 받으세요. 다음 질문 나옵니다. 보세요. 넘어가시고 12번 입찰한지 할 때 절차가 나왔습니다. 통해서 무엇이냐? 신청기간 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로 본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2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입체한지 계획을 입체한지 할 때는요,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후 하면 안 돼요. 작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입체한지 받을 자는 신청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입체한지 신청할 때는요, 임차인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그러나 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요, 금액이 작아도 제외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신청은 일단 받는다. 신청은 받지만 신청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제외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4번 질문 5번 질문 X죠. 위에 문제입니다. 12번에 5번 문제 X가 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지, 제외할 수 없다면, 신청만 받지, 제외할 수는 없다면, 안 되면 제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너무 작은 평수인데, 일단 신청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배정하니까 줄 집이 없다. 그럼 제외당할 수, 청산당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5번 질문, 자, 신청할 수 있지, 제외할 수 없다면 X입니다. 자, 보시고요. 13번 가보십니다. 통해서 무엇이냐?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 미리 받을 그 땅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걸 딱 해주면 이제 요 1번 요건 강제 처분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좀 맞고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그 소유자뿐 아니고 그 옛날 토지에 붙어 있는 임차인이 설 부분을 같이 함께 아울러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보시면 3번 사업 시행자가 처분하기 위해서 체부 지정도 지정할 수도 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가니까요.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임차인은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행 못하고 환지 예정지로 가서 사용하든지 권리 포기하든지 중에 하나 선택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가 아니고 환지 예정지로 가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런데 지정하고 싶은데 방해물이 있다. 그 철거해야 되니까 사용할 날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질문 또 이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5번입니다. 환지 등지 계속 나오네요. 틀린 무엇이냐? 임의적 처분이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요 설 시기, 효력 발생 시기를 같이 아울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임차인도 같이 쓰게 해줘야 됩니다. 이번 질문 맞습니다.
자, 요 임차인이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권리 정감증거나 권리 포기는요, 요 효력 발생부터 60일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사용 수익금만 넘어갈 뿐이지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넘어오죠.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그 다음날에 소유권도 넘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 부여는 아닙니다. 사용 수익금만 발생시켜준다. 이게 의미가 환지 예정지 시행 처분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근데 5번입니다. 5번은요, 이미 청산당한 자가 비워놓은 그 땅은요, 사업 시행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자가 관리해준다. 이 말이 5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6번 가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청산금이 딱 나왔습니다. 오늘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항상 너무 작은 자의 토지는 강제 청산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2번 또 나오죠.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는 말이 이번에 있습니다. 더 3번 가시면 환지 처분에서의 환지는요, 환지 처분이 되어서 소유권이 넘은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 되면은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그 다음 날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왔죠? X입니다. 4번 가시면 환지 처분을 통해서 청산금일 때는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서 그 다음 날 확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청산금은 원래 일시지급이 원칙인데 분할징수와 분할교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번 또 X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청산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시고요. 2번 또 보십시오. 2번 보시면 2번은 우리가 환지처분 청산금은 그 환지처분 공고일 그 다음날 확정되어서 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미 환지에서 제외당한 자는 미리 결정해서 그때 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줄 때 그때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이 보시면 2번에 있습니다. 자, 또 3번 가시면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환지에서 제외당한 자 미리 줄 수가 있다. 라는 말 이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분할교부, 분할징수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없다. X네요. 또 청산권이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면 손을 내서 없어진다.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18번 볼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시행자는요, 규약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하지 않고 보유지로 뺄 수 있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필요할 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할 수 있다.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보시고요. 또 3번에 채비지 정도이면 미리 비용 충당을 위해서 처분 판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3번 질문도 맞고요. 4번 가시면 채비지가 잘 팔려고 할 때는 한쪽에 집단적으로 구성을 해놔야 땅이 잘 처분된다. 번지기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5번 가시면 자,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또 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서 정한 자한테 그 다음 날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보류지일 때 환지 계획서 정한 자한테 환지처분 공고일 그 다음날에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고일날 그 다음날에 빠져 있고요. 채비지는 시행자한테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보류지가 환지 계획서 정한 자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가볼까요? 환지 처분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단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공고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공고하고 열람을 딱 시킵니다. 시키고요. 요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면 일단 이건 여기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일로 가보세요. 자, 일단 공사 끝이 나면 공사 완료 공고 통해서 먼저 열람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다 한다. 지금 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가시면 2번 또 요때 요 기간 안에 의견을 다 제출하면 요건 다 반영했어 이제 그다음에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환지 처분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한다. 요 시점은요, 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또는 검사 완료부터 60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할 때는 검사받지 않고 곧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60일 이 말이고요. 그 외 조합 등은 검사받고 넘어가니까 검사할 이후에 60일 요 문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4번 가시면
환지 처분하는 방식은 뭐냐? 간단합니다. 환지 계획서 정한 그 사항을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지하는 것이 바로 환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통지하고 공고하는 것이 환지 처분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입체 환지 처분이 되어지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입체 환지 받은 건물로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요 질문도 입체 환지 받은 건물과 지분권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20번 가봅니다. 똑같은 문제가 쭉 나오네요. 그 다음에 보시고 거기 3번 질문이 X입니다.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이면요, 준공검사를 안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을 할 때는 이 검사 받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탁 넘어오게 되어져 있다. 요 문장 때문에 국장한테 검사 받지 않습니다. 3번 질문 X입니다. 5번 보시면 환지 계획서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 해서 5번 질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1번을 가보십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헌적이요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그 다음 날이 아니고 24시 그 다음 날 밤에 땅이 될 것이고 그 전날 끝나는 날 소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질문 X입니다. 종전 토지에 붙은 것이 다 넘어오는데 토지 자체 위치에 붙어 있던 재판상 행정상 결정과 또요 지역권은 넘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죠. 자, 3번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보류지는요 환지 계획서 정한자한테 요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에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음 날 빠졌죠?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처분해버린, 팔아버린 그 채비지일 때는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같은 문장이, 문제가 20번 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23번 한번 볼까요? 채비지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채비지의 목적,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서 처분할 땅이겠죠.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채비지는 미리 사업 시행자한테 그 땅은 사용 수익 또 처분 또하게 해줍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채비지일 때 그 소유권을 매입을 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칠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채비지 용도이면요 준공 전에 당연히 사용허가 또 처분 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채비지 외 토지일 때도 준공 검사 전에 미리 선 사용허가를 다 내어줍니다. 왜 선무장 되었으니까 이 말 되겠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가시면 채비지 용도일 때는요 준공 전에 바로 처분도 할 수 있는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토지 용도니까 5번 질문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시고요. 24번과 25번은요 제일 뒤에 말미에 보치게 나오죠.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에서 필요한 각종 어떤 개발 사업이나 시설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할 때 바로 지방채라 불리는 바로 개발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지방채는요, 자, 시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고요. 그 전에 미리 승인 받습니다. 근데 지방채의 발행 승인은 말입니다. 전부 다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승인 받습니다. 바꿔요. 요 채권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무기명 정권으로서 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요, 상환 일로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안에 행사하면 소멸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몇 번 나왔던 적이 있던 상황입니다. 1번 보십니다. 자, 개발 조합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채권 1번 X네요. 자, 요 발행 승인은요, 행정자치부한테 발행 승인 받습니다. 2번 질문 X입니다. 소멸시효 원금 상환일부터 5년, 이자 2년 되겠습니다. 3년 X네요. 자, 요 상환채권의 발행은요, 5에서 10년까지 범위내에서 각종 조건들은 지방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획부 장관이 아닙니다. 4번 X네요. 5번 가시면요, 요 매입 업무자 보시면 개발 행위로서 행질 변경허가 받은 자 매입 업무자의 일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보셨고요. 자, 마지막 25문제입니다. 25번 문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개발 조합은요, 개발채권 발행할 수 당연히 없습니다. 조합은 발행할 수 있는 정권이 없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 모든 시행자의 토지 상환 채권과 그다음에요 행정층일 때
개발 채권이니까 개발 조합은요 환지 방식만 할 때는 개발 채권 발행을 일들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X고요. 자, 채권이라는 것은요 종이 정권이 있습니다. 질권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무기명 정권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맞죠? 근데 4번 또 지금 안전행정부가 없죠?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건 아직 손 안 대네요. 행정자치부한테 발행 승인받고 발행을 합니다. 하고요. 5번 질문 X죠.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말합니다. 발행일이 아니고 상환 일부터 해서 5번 질문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발법이었죠. 자, 이제 다음 시간은요. 정비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